네, 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교과목이고요. 콜로이드,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이라고요. 자, 콜로이드는 뭔데 또 콜로이드에다가 계면과학을 붙였을까? 예,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에요. 입자상의 그런 어떤 물질인데요. 굉장히 큰 크기가 수십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까지. 근데 그런 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콜로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뒤에 이제 정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러한 아주 미세한 입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계면과학이라고 하는, 즉 저러한 입자가 액체일 수도 있고요. 액체 중에서도 특히 오일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물일 수도 있어요. 그 오일이 어떤 형태에서 저렇게 형성이 되느냐? 물 속의 오일, 즉 물하고 오일, 수상과 유상은 서로 합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물론 우리가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물에 섞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물에 완전히 혼합이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오일에, 즉 기름에 물은 전혀 섞이지 않는다? 또 그것도 옳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물도, 수상도 유상인 오일에 섞이기도 하죠. 이런 둘의 관계들, 즉 수상과 유상 사이에 접촉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상간의 접촉 부분을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콜로이드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또는 계면화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번 학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용화 형태의 입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유화 형태의 입자라든가 바로 이러한 미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는 어떠한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얻을 것인가? 강의 목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과 관련된 용어들, 다양한 그 용어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콜로이드 또는 이제 계면과학 이런 데서 이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뭐냐면 가용화, 그리고 유화, 그리고 분산입니다. 가용화, solubilization, 즉 가할 가자, 녹을 용자예요. 마치 녹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의 물질을 가용화, 또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공정을 가용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유화, 유화는 emulsification, 에멀전화 시킨 거죠, 그렇죠? 에멀전화, 에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상과 유상의 입자가 아주 잘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 또 분산, 분산은 disper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산은 통상적으로 어떤 액체 상태의 그런 그 매질의 그런 매체에 고체 입자가 아주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안정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분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dispersion,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3대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용화, 유화, 분산. 이러한 3대 공정이 주로 어디에 많이 응용이 되느냐?
화장품에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제조 기술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화, 유화, 분산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로 요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이라고 하는 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콜로이드에 대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면과학적인 특성을 갖다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이 계면과학적인 특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으로 이루어진다. 세 가지 상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세 가지 상태가 서로 섞이지 않는, 즉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기체와 액체, 즉 기체와 액체 간의 접촉면, 이걸 우리가 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체, 액체의 계면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러한 기체와 액체의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액체와 액체, 같은 액체인데요? 네, 맞습니다. 같은 액체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과 기름, 다른 말로는 수상과 유상들. 예, 수상과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섞이기도 하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미량이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서로 섞이기도 하지만, 예, 어느 정도 그 다량으로 존재를 할 때는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이지 않는,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상을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두 개의 상이 존재한다.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형태의 특성. 뭐 액체인데 오일과 물, 즉 수상과 유상들인 경우가 같이 공존하는 액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고체와 액체. 예,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떤 접촉 계면이 존재하겠죠. 접촉면이 바로 고체와 액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 또 다른 형태로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표현을 안 했지만 기체와 고체의 형태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예, 기체와 고체의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고체와 고체. 이런 형태로도 존재를 할 테고. 물론 기체와 기체의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기체 두 성분의 기체인 경우에는 이게 물리학적인 특징적으로는요, 완전 혼합이 돼요. 서로 상이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액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성분이 다를 때, 특히 수상과 유상인 경우에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합해지지 않고. 또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설탕과 또는 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나 그러한 접촉되어 있는 계면에서 나타난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새로운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콜로이드 그리고 분산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과연 어떠한 안정 특성, 물리학적인 특성을 갖다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계면을 갖다 이루면서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의 계면화학적인 공정,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런 이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응용이 되고 있는지, 또 최종 제품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계면화학적인 특성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개념들, 이것을 같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첫째 시간이긴 하지만 개념은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계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어로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물질의 경계면. 예,
즉 서로 접촉해 있는 두 물질의 경계면을 우리가 줄여서 계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서로 맞닿아 있는 두 가지 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즈죠. 예. 그 상의 경계면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체와 기체상과 액체상의 경계면,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경계면, 이런 것들을 계면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유상과 수상, 즉 기름과 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경계면, 이런 것들이 계면인 거죠. 기체와 고체도 마찬가지고 액체와 고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는 고체와 고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두 가지 상의 경계면을 우리가 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계면을 줄여서 계면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 나노메타에서, 예,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 1m에 10의 마이너스 9승, 예, 9승 미터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 예, 마이크로메타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범위에 속해 있는 입자나 또는 거대한 분자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매질, 예, 다른 매체에 분산이 되어 있는, 아주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콜로이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존재하게 되는 입자의 형태는요, 이를테면 무기물로 나타나는, 예, 무기물질의 입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속 입자라든가 또는 산화물질들, 예, 산화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 옥사이드라든가 또는 클레이, 점토죠, 점토. 예, 뭐 고체 입자이죠. 점토 질들의 물질이 이렇게 아주 미세한 크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로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콜로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은 콜로이드라든가 뭐 금 콜로이드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또는 흙탕물의 경우에도, 예, 아주 그 미세한 흙입자들이 이렇게 흙탕물이니까 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흙이라든가 금속 입자라든가 이런 무기물질 이외에도 유기물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입자의 형태로 그 분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유기물질의 경우 고분자 물질들,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뭐 그 유기물질 중에 오일 입자 같은 경우, 예, 또는 이제 고분자 중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라텍스. 라텍스가 뭐죠? 예,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제 고무, 그렇죠? 고무를 갖다 우리가 라텍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입자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 나노메타에서 수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그런 범위의 입자 또는 거대 분자들이 다른 매질, 다른 매개체 이런 것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갖다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요 범위의 입자 중에서 요 입자들이 무기물질인 경우에는 금속이나, 네, 이제 점토질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유기물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나 라텍스 같은 경우, 예, 그런 물질들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로이드, 예, 콜로이드 상의 그런 어떤 물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선은 마이크로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에요. 아주 미세한 형태의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 헤테로하게. 헤테로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는 뭐냐면 불균일하게. 헤테로지니어스의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 호모지니어스예요. 균일하게. 아주 균일하게 존재하는 형태. 그래서 미세하지만 불균일 형태로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콜로이드라는 거예요. 또 요것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특징, 외관의 특징으로서는요, 첫 번째 투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투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잠깐 이제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왼쪽에 보는 저것을 이제 가용화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액체 속에 어떠한 입자가 녹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일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경우에는 저렇게 분산되어 있는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색깔을 갖다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시광선의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0에서 800 나노메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광선의 파장의 길이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그 파동 운동을 할 때 요 하나의 길이, 파장의 길이를 400에서 800 나노메타 정도의 길이 범주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광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보다도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100 나노메타 이하 정도겠죠. 그 이하 정도의 크기의 입자인 경우가 어떤 매질에 존재할 때는 이때는 투명한 형태로 보입니다. 외관이 투명하게. 물론 그것이 뭐 약간의 색깔을 갖다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투명하지만 약간의 파라스름한 형태 또는 약간의 누르스름한 형태 뭐 이런 형태.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을 비춰보면 빛이 통과해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투명한 상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때 존재하는 분산 입자의 크기가 가시광선 입자의 가시광선의 파장의 크기의 4분의 1 이하로 존재하는, 그래서 100나노메타 이하로 존재하는 그런 크기의 어떤 분산 입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외관이 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가시광선의 파장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형태의 입자를 갖다 가지고 있을 때, 즉 분산된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메타, 즉 100나노메타보다도 더 커다란 입자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외형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유빛, 밀키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유라든가, 그쵸? 또는 또 뭐가 있어요? 우유 말고도 이렇게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게 보이는데, 바로 그때 존재하는 입자들, 이러한 입자의 크기는, 분산 입자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0.1 마이크로메타, 즉 100나노메타보다는 커다란 입자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외형은 우유빛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 빛이 투과를 하지 못하고요, 반사를 하는데 남반사 형태로 존재를 할 때는 바로 그런 특징을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계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컬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계면 과학적인 콜로이드의 특성을 가진 이러한 그 공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품들, 우리가 산업적으로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이 콜로이드 공정들이 응용이 된 그러한 제품들은요, 첫 번째로는 페인트 또는 잉크, 이러한 도료 계통의, 우리가 바로 이 콜로이드의 특성, 그리고 계면과학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pharmaceuticals, 즉 의약품이에요. 의약품들의 경우 우리가 굉장히 분말 형태로, 곱게 미세한 형태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액체 시럽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산 입자, 굉장히 미세한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의약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agrochemicals예요. 농약이에요, 농약.
농약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농약 이제 물에다 풀어가지고 희석해서 쓰려고 하면은 우유빛이 나요. 우유가 아니라 바로 농약이 물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죠. 즉 에멀전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농약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콜로이드의 특성을 갖다 잘 보여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종이나 펄프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러한 이제 콜로이드 특성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염료예요, 염료. 물감들, 이러한 것들이고요. 여섯 번째가 화장품입니다. 코스메틱스. 코스메틱스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용화, 유화, 분산이라고 하는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적인 특성들을 갖다가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여덟 번째로는 시멘트 공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시멘트 점토질이라든가, 그쵸? 이러한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섬유 계통들. 섬유를 갖다 뽑아내거나 또는 만드는 과정에도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적인 특성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열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 공업에서도 마찬가지 다양한 형태.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화장품이자 용기로서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콜로이드의 그런 특성들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식품 공업이요. 식품, 콜로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같은 경우, 음료수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유산균 음료 이런 것들 다 뭐 콜로이드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그런 것뿐이겠어요? 액체 상태뿐만이 아니라 뭐 반죽 상태 또는 크림 상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콜로이드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우리 마요네즈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콜로이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유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번째 에어로솔 제품이에요.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기서는 그냥 대략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콜로이드의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것들 한 12가지 정도를 뭐 대표적인 거를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제품들이 여기에 콜로이드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콜로이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또 콜로이드의 특성으로 우리 자연계에서 보이는 특성은 뭐가 있느냐? 바로 빛의 산란입니다. 빛의 산란에 의해서 나타나는 틴달 현상. 이거 먼저 앞에서 우리 이제 내용을 갖다 이제 배울 때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빛의 산란, 즉 빛의 경로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는 경로가 어떨 때 보이느냐는 거예요. 바로 빛의 경로가 보이는 것은요, 대기 중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 콜로이드 입자들이 존재할 때 저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 그 입자들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그 빛들을 갖다 우리 눈으로 관찰함으로써 빛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름 사이에 빛이 그 틈 사이로 삐지고 나올 때, 그럴 때 저렇게 빛의 산란 특성을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또 구름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른 아침이나 혹은 비 온 뒤에 숲속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 미세한 수증기 입자들이죠. 물방울 입자들이 존재할 때, 이럴 때도 빛의 경로가 저렇게 이제 보입니다. 숲 사이로, 그 틈 사이로 이제 이렇게 투과되는 그런 빛의 경로가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러한 부분들. 또 뭐 아까 저기 첫 번째 노을이 졌을 때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수 있지만, 이거는 꼭 노을이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어두운 그런 이제 구름들 사이로 빛이 비쳤을 때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틴달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 여기에 빛의 입자가 부딪혀서, 그래서 빛이 산란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경로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콜로이드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러한 사례도 있어요. 담배 입자. 담배 입자의 브라운 운동. 우리가 담배를 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럴 때 담배 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입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그런 그 연기도 사실 이제 대기 중에 그 연기의 입자, 연기의 아주 미세한 입자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 입자들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일부러 뭐 연기가 어떻게 입에서 뿜어져 나가서 그 속도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세한 입자인 경우에 미세한 콜로이드 크기의 아주 미세한 입자인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대기 중에서 혹은 기체의 상에 존재할 때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소위 브라운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현미경, 특히 한외 현미경, 한외 현미경이라고 하는 현미경. 요거는 이제 배경이 완전히 검은 상태로 보이게 하거나 또는 완전히 희게, 투명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상을 맺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한외 현미경으로는 이렇게 담배 입자와 같은 담배 연기입니다. 담배의 입자가 아니라 담배 연기, 연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고체 입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운동 경로라든가 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요거 이외에도 우리가 계면화학적인 특성이나 또는 콜로이드의 특성 이거 이외에도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수를 하거나, 그렇죠? 또는 어떠한 뭐 이제 빨래를 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메커니즘도 알고 보면 콜로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면화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면하는 과정에 우리가 얼굴에 묻어 있는 그런 이제 때, 사실은 때 알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기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되든 또는 섬유가 되든 거기에 기름 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때처럼 묻어 있는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 기름 성분하고 물하고는 잘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주 소량은 뭐 섞일지 몰라도 그럴 경우에 이렇게 수상인 오일상인 때에다가 물을 갖다가 아무리 열심히 묻혀도 잘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소위 이야기하는 기름과 물 얘네들을 잘 섞이게 하는 게 뭐냐면 비누죠. 비누는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는 계면 활성 작용을 한다. 그렇죠?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비누 자체가 계면 활성제인 것이죠. 계면 활성제는 뭐 또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이제 수상과 유상이 잘 균일하게 혼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면 간에 존재하는 계면 장력, 표면 장력을 낮추어서 두 개가 잘 혼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계면 활성제는 한쪽은 친수성 물질, 또 한쪽은 친유성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 쪽은 우리가 머리, 성냥개비로 표현할 때는 머리 쪽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유성 부분은 이렇게 몸통으로, 성냥개비로 표현할 때 몸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비누 분자라고 하는 것은 계면활성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저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피부나 또는 섬유에 때가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바깥쪽에 이제 물을 갖다 이제 닿게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계면활성제, 즉 비누를 갖다가 풀어놓게 되면 비누는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 부분을 고루 갖추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오일이 존재할 때는 친유성 부분은 이렇게 유성 성분이 쪽으로 꼬리를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수성인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친수성 부분은 물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쵸? 친유성 부분은 기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물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인력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 저렇게 오일 성분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갖다 제거하는 이러한 형태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정작용 또는 세척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응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계면화학적인 특성, 또 어떤 콜로이드 입자의 형태로 미세한 그런 입자들 형태로 이제 떼어내는 그런 작용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때의 제거 메커니즘이에요. 즉 세정작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교시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